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국내 증시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닝 스탠바이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원고를 어제 썼는데,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전화가 또 먼저 왔다 그래요, EU 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협상을 좀 빨리 재개하자. 그동안 좀 50%,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기분 좋죠. 50% 얘기해서 바로 그 다음날 취소했는데. 그렇죠. 어떤 애들이 전화해주네. 그래서 지금 또 자신감 있게 또 트위터를 또 메신저를 또 날리셨더라고. 근데 일단 분위기는 주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그런 발언, 그런 이제 그 태도보다는 협상이 좀 돼가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2년물, 5년물 미국 국채금리 또 입찰이 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단기물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채금리도 4.4%대로 또 다시 또 내려왔죠. 그래서 최근 뭐 미국을 다 팔고 나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오랜만에 빅테크들도 좀 다 같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다. 뭐 S&P가 2% 이상 올랐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도 되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어제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또 선반영됐다 그러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올랐다, 미국이 좋을 때 또 아침에 가면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권회 다닐 때도 보면 후배들이 꼭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항상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급락했다고 또 너무 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항상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오픈 AI의 한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설립한다. 오픈 AI가 한국에다 법인을 설립한다. 라는 기사가 뜨면서 가장 수혜주가 뭐였을까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겠죠?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 가장 긍정적인 기업이 어떤 걸까요? 카카오가 가장 긍정적으로 올라왔죠. 카카오 예전에 이제 한번 샘 올트만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지금 어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왜 우리나라에 법인을 만드냐면, 답을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오픈 AI 유료 버전 있잖아요. 20불 내는 거. 저희 집도 쓰고 있는데. 저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오. 유료 사용자가. 근데 멍청한 오픈 AI가 일본에다 법인을 만들어 놨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사람들 컴퓨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도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한국 법인도 만들겠다. 깜짝 놀라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한국의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반사 얘기를 보냐면 정부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제 AI 투자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죠. 국민들도. 오픈 AI만큼 좋은 기업들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 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솔트록스라든지 이런 회사도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제는 바이오테크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죠. 어제 제가 이윤지 아나운서는 저랑 이것저것 해보셨으니까 제가 3대장 얘기했습니다.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어제 ABL 바이오가 미쳤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아스코 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스코 참여 주요 기업이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바이오텍이 좀 눌려있던 것들이 다시 좀 반응을 한다는 거는 금리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술 자체가 지금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오늘도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 오늘은 리가캠이 올라갈지, 아니면 이따 준비해온 다른 종목이 올라갈지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전전일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졌던 종목은 피롭틱스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롭틱스 같은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따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는 이유는 AI 투자가 축소되면 유리기판도 좀 미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데 생각했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일축했죠. 그냥 원래 계획대로 28년도에 하겠다. 그 뉴스가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왜 그날 반응했을까? 그저께 이틀 전에 반응했을까? 그거는 28년에서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좀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체크 포인트는 조선방산원전 요즘 조방원이 좋죠. 굉장히 좋죠. 네. 예. 계속 좋을까? 이거에 대한 항상 의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자꾸 저쪽에 이상하게 얘기한다. 근데 제가 한물 뿌린다. 예, 조선방산원전 네. 물론 원전은 아니고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부터 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너무 부담스럽고 모든 호재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된다. 특히 갖고 계신 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 라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비중 많이 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달리는 말에서 잘못 올라타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낙상사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약간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는 이슈들 살펴봤고요. 조선과 방산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고가에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방원을 제외하고 다른 키워드를 뭔가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 어떤 쪽일까요? 예, 어제 오랜만에 이제 정유 섹터에서 정유주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3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3개가 네. 있죠. 근데 오롯이 정유만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S-오일. S-오일 하나밖에 네. 없죠. 물론 이제 대주주가 아람코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회사죠. 사우디가 우리나라 이제 법인을 세운 건데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보고서가 좀 세게 나왔는데 네. 5년 주기 바닥론 이런 얘기를 좀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는데 아무리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제는 거래량이 그저께보다 더 터졌는데 사실은 이제 121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추세 전환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뚫으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오늘 내일 뭐 이번 주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이제 샀다는 데는 큰 의의를 두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수급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럼 논리적 근거는 뭐냐? 논리가 맞아야 사죠. 아무리 뭐 야 바닥이야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쵸. 의미가 없는데 지금 주가는 주봉 보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양봉이 하나 나왔다. 네.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가상으로 이제 보면 월봉이나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바닥에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 나오면 한 20, 30% 그냥 올라가거든요.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WTI가 한 61불 기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주가 안 좋고 유가가 네. 올라가면 정유주가 좋냐? 유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원재료인 원유를 사올 때 WTI든 뭐 두바이유든 사올 때 결국에는 6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선물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게 돈을 지불하고 현물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거꾸로 샀는데 유가가 떨어져서 비싸게 못 팔면 정제 마진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어제 나온 이슈에 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면 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산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한다는 거는 사우디가 아마 주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가가 워낙 쌉니다. 네. 그냥 땅에서 그냥 막 뽑는 거니까 바다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셰일 오일이라고 해서 뭐 4함층을 막 파괴해가지고 밑에서 막 복잡하지 않은 거죠. 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빨대 꽂으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원가가 낮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 50불까지 떨어져도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아마 그 이슈 때문에 S-오일이 조금 밀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었고 중요한 건 지금 원유 생산국 1위가 중동이 아니라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지금 셰일 오일 업자들은 지금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폐쇄되는 광구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 유가가 더 이상 빠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IRA 법안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 지금 막 폭망하듯이 빠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보조금 혜택 줄이고 네. 그다음에 한마디로 다시 당분간은 가솔린 차라든지 친환경 차가 아닌 그런 뭐 친환경이 아닌 섹터 쪽에서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정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바닥이다라고 이제 이분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레포트 쓰신 분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이틀간의 수급을 보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제가 일봉 띄워놨는데 네. 예전에 한번 3월 달에 한번 푹 빠지고 나서 이제 그 제자리도 못 간 거죠, 아직.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에 한 6만 5천 원 정도 있죠. 1월 달에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6만 5천 원 정도까지. 이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예, 충분히 이 정도 반등은 노려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이 1월 달까지 6만 5천 원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S-오일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쪽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또 빠지면 안 되는 제약바이오 준비를 했는데, 네.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주인공이었는데, 어제 빛을 못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올릭스,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보시는 거 아니면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를 물론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긴 네. 한데 비만 치료제랑 관련은 없고요. 일라이릴리랑 네. 올 초에 2월 달에 올해 이제 2월 초에 9천억짜리 이제 기술 수출을 했죠. 9천억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주가가 한 2만 원에서 한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지금도 주가 안 빠지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의미 있는 또 오랜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이 올릭스는 어떤 회사냐면, RNA 관련돼서, 치료제를 만드는. 네. 한마디로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 뭐 아스코 이런 거 기대감으로 올라온 회사들도 있는데, 올릭스는, 메쉬라는 이제, 지방간염? 그러니까 지방간 있으신 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은 간경화 가고 막 이렇게 네. 악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메쉬 치료제로 이제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했고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있고 메쉬가 약간은 이제 비만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가 또 피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탈모.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처가 심하게 나면 그쵸. 흉터가 생기잖아요. 흉터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전이냐면 그러니까 mRN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DNA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네. DNA 있는 걸 복사해서 RNA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mRNA를 기전을 좀 막아주는 한마디로 흉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그런 유전자가 있으면 가서 공격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하는 걸 도와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스몰 네. 인퍼링 RNA라고 해서 이 RNA를 감싸서 RNA가 작동을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네. 해주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RNA 간섭 관련돼서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RNA 간섭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RNA가 작동하는 거 나쁜 기전들을 미리 가서 제어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좀 계속 확산되고 있죠. 피부라든지 뭐 두발 이런 것들은 다 피부 세포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이 간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기전을 쓰긴 하지만 거기에 지금 올릭스가 의미 있는 기술 수출을 했고 조만간에 기술 수출을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릭스는 어느 정도까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올릭스는 지금 이제 한 시총 1조거든 1조.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mRNA 관련된, 그러니까 RNA 치료제 관련돼서 이 기술 수출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한 우리나라 회사는 유일하거든요. 브릭스가. 그러면 저는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는 뭐 한 50% 이상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1조 5천억까지 정도 보시고 대응하셔도 된다. 길게 보면. 짧게 보실 분들은 한 7, 8만 원 정도에 한 빠져나오시는 게 맞겠죠. 예. 그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바이오 종목 내에서 올릭스 살펴봤습니다. 시총이 지금 1조 원대인데 1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50%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쪽일까요? 네, 제가 연초에 많이 밀었던 피롭틱스. 유리기판 쪽이군요. 예, 유리기판. 2028년도 삼성전자 유리기판 도입으로 재부각됐다. 아까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코어스 패키징의 필수인 인터포저를 대체한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말이고, 네. 삼성전자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가공해서 네. 뭐 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 자체를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 인터포저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인터포저는 뭐냐면 기판과 칩 사이에 들어가는 또 다른 칩인데, 기판인데 그게 지금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 가지고 원판 가지고 기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웨이퍼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칩이 비싼 겁니다, 원가가. 근데 이거를 유리로 바꾸면 일단 열도 좀 덜 나고 거기에 이제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1차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메인 기판도 메인 보드도 다 유리로 바꾸는 게 2차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1차를 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간다라고 하고 있고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되면 더욱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걸로 보이고 그 중에 이제 핵심 장비인 TGV라든지 싱귤레이션 장비 만드는 피롭틱스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쇼트라는 이제 유리기판 원판 만드는 회사에서 여기 장비를 가져가 쓴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전에는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이제 TGV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전에 싱귤레이션 장비 납품했고 싱귤레이션은 자르는 거고 네. TGV는 구멍을 뚫는 건데 그 회사들이 왜 가져가냐? 자기가 만들어 본 기판 원판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거죠. 내가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근데 아마 예상은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에서 가져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코닝, 아사히, 쇼트. 딱 3회사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회사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그대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네. 공정에. 지금 SK 앱솔릭스가 공장을 돌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 파일럿 라인이고 규모가 작습니다. 만약 돈이 되면 공장 더 지으려고 부지도 확보해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HBM 초창기 때 제일 좋았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였죠. 그러니까 계속 장비를 사서 일단은 라인을 깔아야 돼요. 깔아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피롭틱스가 장비를 2개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자르는 싱귤레이션 장비, 그 다음에 뚫어주는, 구멍을 뚫어주는, 회로를 구성하려면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그 한마디로 도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리 도금을 해서 이 전선을 연결해줘야 이게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는 부도체니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피롭틱스다. 뭐 여타 기업들 뭐 이제 하겠다, 나도 TGV 할 수 있어, 그건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사자. 예, 그래서 피롭틱스 지금 자리에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 될 거라고 봤던 유리기판이 2월 달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2배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좀 쉬고 있죠. 쉬었다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쵸. 그 얘기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늦게 따라붙은 분들이 한 4만 5천 원대. 이때 매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레벨을 가려면 이제 또 이제 좋은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아직은 로봇추처럼 뭔가 이제 뉴스에 조금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섹터니까
그건 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게 이번에 불기둥을 쏘아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한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을 보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장기 사이클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에코프로를 내가 항상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차용 2차 전지 재료, 양극재를 1도 납품하지 않았을 때부터 기대로 주가는 거의 한 10배가 갔습니다. 네. 그 10배가 얼마냐면 7,000원에서 한 7만 원 간 거죠. 그 뒤로 그게 뭐 150만 원 갔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초입 단계에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또 좀 밀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 거기에서 또 이제 살아남는 원탑이 또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도 AMD랑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AMD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럼 사이클마다 지금 주가 흐름을 탈 것 같은데 대표님 피롭틱스를 만약에 들고 간다면 어느 정도 대표님이시라면 기간을 갖고 가실 것 같나요? 지금 만약에 저는 이제 이걸 사면 한 1, 2년 정도 1, 2년. 네, 끌고 가시는 게 맞겠죠. 이제 양산 들어가고 납품하고 이러면 주가는 그때 아마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테니까 그때 먼저 그때를 좀 대비해서 지금은 좀 길목 잡기. 내가 연초에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 기회를 한번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피롭틱스가 근데 본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LCD 관련된 본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본업도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차트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커도 저는 충분히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벗기고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ES 모멘텀으로 1월 달부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좀 초반에 올랐을 때 45,000원 중반대까지 오른 바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 갖고 가더라도 45,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세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OL, 심상치 않은 수급이 좀 주목된다라는 점이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도 RNA 간섭 신약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확실히 피롭틱스 주목해 보자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